최근 많은 분들이 영상 편집을 시작하시면서 쾌적한 편집 시스템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특히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CPU와 GPU 중에서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CPU와 GPU에 의한 성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빈치 리졸브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에서 다양한 실제 프로젝트로 벤치마크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시스템을 선택하기 위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테스트할 세 가지 시스템 셋업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스템 1번은 영상 편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6코어 12스레드 CPU인 i5-10400에다가 엔비디아 1660 슈퍼 GPU를 조합한 구성이고요. 시스템 2번은 여기에 GPU만 엔비디아 3060 Ti로 교체한 구성입니다. 시스템 3번은 최신 8코어 16스레드 CPU인 인텔 i7-11700K에다가 엔비디아 3060 Ti를 조합한 구성인데요. 시스템 1번과 2번을 통해서는 GPU에 의한 성능 향상을, 2번과 3번 비교를 통해서는 CPU에 의한 성능 향상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최근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다빈치 리졸브에서의 성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다양한 코덱과 이펙팅 사용 여부에 따라 총 3개의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요. 파나소닉 GH5 Mark2로 촬영한 4K 10비트 422 롱GOP H64 영상에 노이즈 리덕션과 다양한 럿이 적용된 홈 오피스 셋업 프로젝트,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 4K로 촬영한 블랙매직 로우 영상에 다양한 럿과 타이틀이 적용된 에이서 스위프트 X 프로젝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매직과 파나소닉 영상을 반반씩 사용하면서 여기에 노이즈 리덕션과 다양한 럿 그리고 이펙팅을 적용한 에이수스 스트릭스 G15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자막과 함께 4K H265 마스터 파일을 렌더링한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먼저 가장 부하가 많이 걸리는 홈 오피스 셋업 프로젝트부터 살펴보면요. 확실히 GPU 파워를 많이 소모하는 노이즈 리덕션과 다양한 럿이 사용된 만큼 GPU를 교체했을 때 큰 폭의 성능 향상을 보여줬는데요. 같은 GPU에서 CPU를 교체했을 때에는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10비트 422 롱GOP H64는 로우나 올 인트라에 비해서 압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만큼 디코딩에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부드럽게 편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록시는 물론이고 작업 중에도 수시로 캐시 렌더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마스터 렌더링뿐만이 아닌 워크플로우에서의 성능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디코딩 부담이 훨씬 적은 블랙매직 로우 영상으로 이루어진 에이서 스위프트 X 프로젝트에서는 GPU만 교체하는 것보다는 CPU까지 함께 교체했을 때 확실한 성능 향상을 보여줬는데요. 앞선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GPU 사용 비중이 높은 노이즈 리덕션이나 헤비한 이펙팅이 사용되지 않는 만큼 3060 Ti가 여유있는 성능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10400 CPU가 보틀렉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3060 Ti보다 꽤 성능이 떨어지는 3060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봐도 3060 Ti를 사용할 때와 사실상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고사양 GPU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CPU도 함께 교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비트 422 롱GOP H64와 블랙매직 로우 영상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에이수스 스트릭스 G15 프로젝트에서도 GPU와 CPU를 함께 교체했을 때 가장 확실한 성능 향상을 보여줬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도 노이즈 리덕션이나 이펙팅이 꽤 많이 사용된 만큼 특히 GPU를 교체했을 때 큰 폭으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영상 편집에서 GPU는 일정 수준만 되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요. 최소한 다빈치 리졸브에서만큼은 절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세 가지 프로젝트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소니 GV1으로 촬영한 4K 영상에 가벼운 색 보정과 타이틀을 더한 전형적인 브이로그 프로젝트, 블랙매직 로우로 촬영한 영상을 DNxHR HQX로 트랜스코딩해서 편집한 이번 애플 이벤트 프로젝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나소닉 GH5 Mark2로 촬영한 4K 10비트 422 롱GOP H64 영상에 꽤 헤비한 이펙팅과 타이틀을 적용한 에이서스 스트릭스 G15 쇼케이스 프로젝트를 4K H64 마스터 파일로 렌더링하는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GPU와 CPU를 교체할 때 분명히 성능 향상은 있었지만 워낙 가벼운 프로젝트인 만큼 10400과 1660 슈퍼로도 필요 충분 이상의 훌륭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M1을 장착한 맥미니와 비교해봐도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런 캐주얼한 4K 브이로그 프로젝트 정도는 웬만한 보급형 PC나 고성능 울트라북 정도로도 충분히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큰 비용을 들여서 고사양 PC를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DNxHR HQX를 사용하는 애플 이벤트 프로젝트는 좀 특이한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GPU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에는 사실상 성능 향상이 없었지만 CPU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큰 폭의 성능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프로젝트 렌더링이 진행될 때 시스템 사용률을 살펴보면요.
먼저 10400 CPU는 100% 사용률을 유지하면서 3060 Ti의 비디오 인코더는 50%만 활용되는 반면에 11700K CPU를 사용할 때는 3060 Ti의 비디오 인코더가 80% 이상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10400 CPU의 부족한 성능 때문에 보틀렉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양상은 헤비한 이펙팅과 다양한 타이틀을 사용하는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GPU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빈치 리졸브와는 다르게 프리미어 프로는 거의 모든 세포전과 이펙팅을 대부분 CPU로만 처리하다 보니까 GPU 업그레이드만으로는 유의미하게 성능이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개가 훨씬 낫는 4K 클립에 다양한 이펙팅과 자막을 사용해도 16기가 램으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 다빈치 리졸브와는 다르게 프리미어 프로는 단 몇 개의 4K 클립에 이펙팅과 타이틀만 사용해도 램 사용이 거의 30기가에 육박했는데요. 프리미어 프로 기반으로 영상 편집 시스템을 구성하신다면 GPU는 1660 슈퍼 같은 기본적인 외장 GPU를 사용하면서 가급적 최고 성능의 CPU와 함께 최소한 32기가 혹은 64기가 이상의 램에 투자하시는 편이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다빈치 리졸브는 CPU와 GPU의 영향을 모두 받으면서 특히 이펙팅이 사용될 때 GPU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에 프리미어 프로는 대부분의 프로세싱을 CPU에 의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프리미어 프로에서의 시스템 자원 효율성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별도의 업그레이드 없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꽤 구독료가 비싼 프리미어 프로와는 다르게 다빈치 리졸브는 기본 버전은 무료에 스튜디오 버전도 프리미어 프로 1년 구독료 정도면 아예 영구적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예산이 타이트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CPU와 GPU에 의한 영상 편집에서의 성능 차이를 확인해 봤는데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